자, Q&A를 한번 봅시다. 바꿀 수 있다 했으니까 바꿔서 하세요. 밀어 올리는 게 먼저입니다. 음. 자, 1번 질문 볼게요. 신경계 병원에서 재활 중인 1년차 치료사입니다. 이번에 환자면 진단명은 길랑발해, 게이트, 걷기 전, 둥근부터 햄스트링, 자, 전반적인 약화로 인해 브릿지부터 가려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카이포틱한 커브가 심하고, 와상 환자시다 보니 척추 자체가 다 굳어버렸습니다. 룸바 파트부터 풀어주고, 트렁크 자체가 왼쪽으로 돌아가 계시고, 립 케이지가 심하게 차이나서 립 케이지부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둥근에만 힘이 들어오고, 햄스트링 힘이 거의 안 들어오시는데,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싶어 문의드립니다. 선임 선생님도 브릿지에 대한 이해가 도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선 아셔야 되는 게 아마 일반 선생님 잘 모를 수 있는데 신경계 병원은요. 제가 아는 재활보다 훨씬 빡셉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활이 어깨 아파 이런 재활이 아니고 막 길랑발이에 뇌출혈 어쨌든 뇌 손상, 척수 손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생각 훨씬 더 빡세요. 정말 빡셉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의 상태가 뭐 어디 안 되면 어디 힘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은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길랑발에도 있고 이제 게이트가 잘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누운 포지션부터 가야겠죠? 제일 쉬운 게 제가 똑바로 누운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브릿지 고관절 신전부터 가라고 했잖아요. 왜냐? 지금 척추 자체가 다 굳었잖아. 뭐 척추 어떻게 하기보다 척추를 어떻게 잡기보다 고관절부터 일단 움직여줘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목표에 따라 달라요. 어쨌든 특정 운동이 있으면은 특정 운동에서는 운동의 목표가 있죠. 브릿지의 목표가 뭐가 있어요? 브릿지의 목표로 칩시다. 그러면은 요것도 강도나 속도나 여기 따라 다르겠죠. 브릿지의 목표는 내가 이거를 시키는 시술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고관절 신전을 동작을 연습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요. 대둔근에 대한 활성화가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항을 좀 줘가지고 조금 더 근력 강화가 목적일 수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 우선은 아주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브릿지를 했는데, 둥근에만 힘이 들어오고, 둥근에만 힘이 들어오고, 햄스트링에서 힘이 거의 안 들어옴. 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될까요? 요거를 좀 생각해 보자고. 왜냐면은 사실은 브릿지 같은 경우는 고관절 신전이 세팅인데 그럼 이렇게 봐야 되죠. 고관절 신전에서 둥근에만 힘이 들어오고 햄스트링에 힘이 거의 안 들어가면은 고관절 신전을 잘못한 거야? 이거는 개인적인 해석이겠죠. 나는 햄스트링까지 같이 쓰는 고관절 신전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하는 거지. 둥근에만 힘 들어가고 햄스트링 힘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를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 몸을 잘 쓴다는 거는요. 적재적소예요. 적재적소. 무슨 말이냐? 둥근에 힘주고 싶어. 그럼 둥근에 힘 빡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냥 햄스트링 힘주고 싶어. 햄스트링만 딱 들어가고 둥근하고 햄스트링 같이 다 쓰고 싶어. 다 쓰고 싶어. 그럼 딱 되고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근육을 쓰는 게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환자한테 고관절 신전했는데 햄스트링 안 들어가면은 저는 재활에서는 오히려 더 잘한 거라 봅니다. 왜? 보상작용이 일단 안 생긴 게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고관절 신전에서 햄스트링은 브릿지 수준에서는 햄스트링이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들어갔다고 해서 나쁘다고 볼 건 아니지만 둥근에만 힘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를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브릿지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셨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라면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 그다음 질문 볼게요. 자, 30대 여성 회원님 중 천천히 걸을 때는 괜찮은데 빠르게 걷거나 뛸 때 정강이 옆쪽, 정확히는 정강이 뼈와 종아리가 이어지는 중간에 통증을 느끼십니다. 비골근 라인이죠. 그래서 일단 러닝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서 하지 않고 계십니다. 맞죠? 전경골근도 아니고 오히려 종아리 쪽에 가깝긴 한데 제가 처음 접해보는 부위라서 마땅한 피드백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요근이 사용되지 못해 대퇴사도의 보상작용이라면 이쪽 부분은 어떤 근육이 사용되지 못한 결과의 보상작용인지 감이 오진 않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요,
보상작용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제일 많은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 어떤 근육이 문제인가?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문제가 되는 근육 한 가지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케이스에서 수도 없이 보여드렸죠. 한 개만 문제인 경우는 없어요. 그 정도는 뭐 풀면 바로 좋아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활이라고 보면 안 되고 재활 수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요. 이 근육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다섯 개, 열 개 넘게 근육에 이상이 있어요. 한 개만 문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는 하루 쉬면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야. 뭐,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럼 달리기를 하면은, 고관절 굴곡 신전만 일어나죠. 고관절만 보면은. 그러면은 고관절 굴곡 근육하고 신전 근육만 쓰이고 뭐 장요근, 고관절 외회전근, 고관절 내회전근 뭐 안 쓰여요?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주동근, 뭐 협력근, 기랑근 이런 개념 있잖아. 전부 다 쓰입니다. 걸을 때 어느 근육이 써요? 전부 다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그거를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전부 다 문제입니다. 제가 왜 근육 검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겠어요? 저 거의 다 문제라니까. 일단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은 정강이 옆쪽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쪽이면 후경골근이고요. 종아리 안쪽이고, 종아리 바깥쪽이죠. 바깥쪽은 비골근입니다. 일단 근육의 위치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후경골근이거나 비골근인데, 이거는 결국 과사용된 거고, 이것만 보면은 과사용되는 근육이 뭐 한두 개로 떨어지지만 이 과사용의 원인, 고장난 근육으로 치면 이게 한두 개가 고장난 게 아니라고. 왜? 빠르게 걷거나 뛸 때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개로 넓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고관절에서 내려오는 거야. 자, 제가 요거 하체에 대한 문제를 제가 깔끔하게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를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 자, 보세요. 자, 자,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요렇게 있죠. 요렇게 발하고 뭐 비골 요렇게 있어요. 발이 있습니다. 발. 좀 넓힐까요? 자, 요렇게 있죠. 그러면은 보세요. 얘가 고관절이 딱 정확하게 박혀 있어요. 정확하게 박혀 있는 상태에서 뛰면은 장요근이 메인으로 쓰이겠죠. 근데 장요근이 고장 났어. 그 대신 직근이 과사용됩니다. 직근이 과사용되는데 이 고관절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 즉 고관절이 지금 중심화가 안 돼 있고 주변부의 근육들을 못 쓰는 상태라고 칠게요. 그럼 보상작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릎으로 가겠죠? 근데 무릎으로 가는데 직근의 과사용, 즉 무릎 주변부의 직근의 과사용은 텐션이 어디 걸립니까? 정면에 과하게 걸리겠죠? 그러면은 여기 무릎 가운데 데미지가 쌓입니다. 보상작용이. 이러면 뭐가 나옵니까? 슬개건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자 여기서 외회전으로 빠졌다 칠게요. 외회전으로 빠지면은 누가 앞으로 갑니까? 안쪽이 앞으로 가죠. 안쪽이 이해가십니까 지금? 외회전 되니까 이 무릎 안쪽이 앞으로 가잖아. 그럼 과사형 패턴이 내전근에 대한 무릎 주변부 근육이 과사형인데 갑니다. 그럼 뭐 나옵니까? 거위발 건점 나오는 거야. 반대로 내외전 패턴으로 과하겠어. 그러면은 대퇴근막 장근에서 장경인대로 이어지는 과사형 패턴이 나오겠죠. 그러면 뭐예요? 창경인대 증후군.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든 아니든 바깥이든 얘가 빠져 있어서 그게 중앙으로 빠지냐, 옆 안쪽으로 빠지냐, 바깥쪽으로 빠지냐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치료법은 똑같죠? 끼워 넣으면 끝입니다. 제가 무릎 막 간 거 보여드렸죠? 아니든 밖에도 똑같습니다. 얘 끼워 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이 가는 거고, 요건 이제 무릎 관절에서 나타나는 보상작용이 이제 앞, 옆, 뒤로 가는 거고, 발목으로 보자고요, 발목. 똑같아요. 앞, 옆, 뒤로 가는 거예요. 정경골근 못 쓰면은 발목 가운데, 후경골근으로 과사용되면은 안쪽, 비골근으로 가면 바깥쪽 라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게 내외전, 외외전 패턴이
발목이 먼저 고장나서 발목 주변에 과사용이 되느냐, 무릎 주변에 과사용이 되느냐라고 보는 건데, 발목 주변에 과사용도 결국 고관절에서 내려오는 건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순서대로 얘부터 보고 얘부터 보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똑같아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PT를 받고 있는 20대 번 여자입니다. 수업할 때 하체 운동을 하다가 무릎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 당연히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느낌이 강해져 무릎 관절 쪽에 통증이 있다고 트레이너 선생님께 말했더니 선생님 관절을 많이 안 써봐서 관절도 쓰면 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했던 근육이 쓰면 강해지고 관절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관절을 쓰면 강해지는 게 맞나요? 자, 제가 이거 확실히 말할게요. 지금 순서를 잘 보세요. 이 말에 뉘앙스가 있는데 분명히 지금 PT를 받고 있는 회원이 뭐라고 했어요? 하체 운동을 하는데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했어요. 근육통 아닌 거죠. 관절 쪽에 통증이 있는데 관절에서 쓰면 강해진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는 거는요. 제가 딱 말씀을 당장 환불하세요. 100%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유튜브 올라가면 욕을 못 하겠는데 이런 놈은 구속해야 돼. 이 평생 트레이너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 왜? 이 수많은 사람의 몸을 돈을 받고 망가뜨리는 이런 놈, 말도 안 돼. 씨, 말이 됩니까, 지금? 일단은, 진짜. 운동하는데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는 관절을 쓰면 강해진다고 하는 거 뭐 돼 있어요, 지금. 말 같지가 않은 소리를. 지금 이제 3번 질문하신 선생님인 이제 회원이고 일반인이시니까, 이거는 아프다고 했는데, 이딴 소리 하는 트레이너는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무조건 걸러.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 근처도 가지 마세요. 거기도 쳐다보지도 마. 그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거를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환불하세요. 당장.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한테 하면 큰일 납니다. 다 박살 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제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거의, 이거는 약간 운전면허 따고 자동차 역주행하는 놈이야. 역주행하면서, 이것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수준입니다.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상식 밖에. 이거는 네. 계속 갈게요. 자, 4번 테니스 선수가 팔꿈치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전극은 확인해보고 하부 승모근 확인해봤는데 전극은 통증이 있으면서 활성화가 안 되고 하부 승모근은 통증 없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과긴장되어 있는 근육 풀고 하부 승모근 활성화해서 과긴장되어 있는 근육 풀어 통증도 떨어지고 하부 승모근의 근육도 활성화 잡히기 있는데 통증이 좀 잡히려고 하면은 대회가 있어서 원상복구되거나 통증이 심한데 어떻게 진행? 지금 빼먹었잖아. 빼먹었잖아. 지금 보세요. 이거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퉁치면 안 됩니다. 팔꿈치 통증은 제가 여러 번 정리해드렸는데 팔꿈치는 그 전환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뭘 잘못했냐면 견갑만 잡았잖아. 견갑 근육인 전거근하고 하부 승모근을 잡았지. 지금 상완도 안 잡았고 상완이 뭐예요? 회전근개 잡아야지. 회전근개를 안 잡아놓고 지금 팔꿈치는 회전근개 문제입니다. 얘가 메인인데 요것만 잡았으니까 당연히 안 되지. 외회전, 내회전 잡으라 했죠. 외회전은 팔꿈치 바깥으로 세는 거고요. 보상작용. 내외전은 팔꿈치 안쪽 보상작용입니다. 요거는 회전근개까지 가야 돼요. 견갑만 잡아서 안 됩니다. 이미 팔꿈치까지 진행이 됐잖아. 근데 견갑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하다 만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죄송해요. 요거, 질문이 어디 갔지? 여기 위에 있었구나. 죄송해요. 잠시만요. 여기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평소 목, 어깨 뻐근함을 느끼는 회원이 계시는데 운동 시 통증은 없습니다. 어깨 가동 범위도 정상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회전근개 강화 운동으로 어깨 내외전, 외외전, 리포머에 앉아 스트랩 당기는 운동을 시켰습니다.
저항 약간 추가해서 등척성 운동과 누워서 스트랩 운동까지 시켰습니다. 이틀 뒤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갔더니 회전근개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네요. 외회전, 내외전 운동으로도 회전근개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 보셔야 되는 게 회전근개염이죠. 그냥 그러면은 병원에서 근육의 염증을 진단했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근육의 염증은요, 어떤 검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프면 염증이야. 그냥 여기 아프면 그냥 회전근개염입니다. 뭐 특수한 그게 아니고 아 조금 아파요. 그냥 진단명이 그렇게 나와요. 무조건. 뭐 회전근개 파열이다. 파열 같은 경우는 뭐 초음파라든지 검사를 해서 파열까지 나오니까 좀 진행이 빡센 건데 그냥 조금 아프면은 그냥 무조건 염증이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회전근개염이라고 한 거는 사실 크게 유의미하진 않아요. 뭘 따져봐야 되냐면은 지금 회원이 어깨가 아픈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픈지를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운동 시 통증 없다 했잖아요. 가동 범위도 정상이니까 일상생활 수준에서 괜찮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외회전, 내외전 했을 때 안 아팠어요. 안 아프면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했을 때 조금 뻐근해서 가면요. 그냥 병원에서 회전근개염이라고 진단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 진단은 별로 쫄 필요가 없다. 별거 없다. 별거 없는 거고 선생님 오셨을 때 운동을 시켜보세요. 그 원래 시켰던 운동에서. 통증이 없는 거면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운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다만 원래는 괜찮았는데 그 운동을 시키고 뭔가 심해지면은 분명히 동작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야.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통증이 없더라도 보상작용이 생겼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제일 회전, 내외전, 외외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내외전 할 때는 견갑하건 대신에 이 어깨 전면이라든지 앞쪽에 있는 오해왕근이라든지 이두근, 단두 같은 거를 과하겠습니다. 어쨌든 어깨 전면에 대한 과사용이 생겨서 어깨가 불편하거나 외외전에는 어깨 후면 과사용에서 불편하거나 혹은 회전근개 안 써서 여기가 아구가 안 맞아서 덜그럭거립니다. 소리가 난다든지 걸려요. 특히 앞쪽에서는 이두근 건이나 그런 데가 이 상완 그 골 튀어나온 부분에서 탁탁탁 걸려. 염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동작에서 사용되는 근육을 조금 더 정확하게 체크해 보셔라. 그리고 지금 어깨 통증이 생겼다고 했는데 어떤 동작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깨 통증이 있는지 체크. 뭐 저항도 없는데 이거는 확실히 고장 난 거지. 뭔가 잘못 쓴 거지. 근데 뭐 그건 아니고 조금 뭐 이 정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중요하지 병원에서 한 진단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다. 운동 잘못하면은 아플 수 있어요. 그냥 통증 요렇게 생각하셔야지 염증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골프 레슨을 갔다가 코치가 골프보다 우선 몸을 만들고 오라고 해서 필라테스를 시작한 회원님이신데 운동을 처음 해보시는 50대 운동 설명 이해를 힘들어해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운동 설명 이해 힘들하면요 느려요. 모든 게 느립니다. 약간 그런 또 운동머리가 있듯이 그 공부머리가 있듯이 운동머리도 있어요. 이 그 몸 이런 거에 대한 그 잘 못 쓰는 사람은요 습득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50견까지 있어요. 근육의 감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몸이 엉망이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 골프 치면 안 돼. 골프 다 망가집니다. 고관절 신경 가동 범위도 안 나오고 수축은 되고 있으나 감각이 인지도 전혀 없어요. 힙힌지 할 때도 골반 통증, 닐링 할 때 무릎 눌리는데도 무릎 통증, 운동하면서 계속 느낌 와요라고 여쭤보기도 죄송한 것 같기도 하고요. 브릿지, 힐 스퀴즈, 월 스쿼트, 파머 스케리, 힙힌지 엉덩이 불 켜놓고 버티기 정도를 여기서 잘못한 거 실수가 여기서 나오죠. 지금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뭐냐면은 운동 난이도를 설정 못해.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저 난이도는요. 재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 난이도입니다. 이거를 인지를 못하면요. 지금 보세요. 50견에 근육 감각 없고 신전 가동범위 안 나오고 인지도 전혀 안 되고 힙힌지 아프고 무릎 통증 있는 사람한테 브릿지, 힐스키즈, 월스키드, 파머스케리, 힙힌지 이거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 완전히 핀트를 못 맞춘 거야. 마치 맨몸 스쿼트밖에 못하는 사람한테 스쿼트 100kg 시킨 거야. 힙힌지한테 골반 통증 있는데 힙힌지하고 고관절 신전하고 근육 감각 없는데 막 파머스 캐리 시키고 될 것 같아. 월 스쿼트 안 되지. 브릿지도
안 되지. 아, 브릿지는 그대로 누워서 하니까 그나마 나은데, 엎드려서 싱글 레그 익스텐션 시 가동범위 안 나오는 게 구간절 굴곡 단축이면 이것도 실수 또 났지. 지금 여기서 또 핀트를 못 맞추는 게 뭐냐면요. 잘못하신 게 뭐냐면 근육의 감각이 없잖아. 수축 인지가 안 되는데 가동 범위가 나오면 뭐 하냐고. 이런 사람은 가동 범위를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안정화, 최소한의 안정화. 이게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부터 하고 그다음에 수축 인지 해놓고 그다음에 가동 범위를 살살 가야지. 안 됩니다. 가동 범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사람한테 단적인 예로 이렇게 인지 하나도 안 되는 사람한테 다리 찢기 하면은 막 다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그럼 다 망가집니다. 이런 사람은요, 99% 근육 다 풀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가동범위 만든답시고 막 늘리고 잡아 늘리고 스트레칭 하죠. 관절 다 빠집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스트레칭 같은 거 시키시면 안 돼요. 가동범위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걷는 것도 안 나오는데 이게 그 가동범위가 뭐가 필요해요? 수축인지 활성화부터 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활성화 관점에서 가셔야 됩니다. 어떤 관점을 가냐?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수축인지부터 가야지. 활성화 수축인지는요,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 수축 자체를 못하는데 무슨 월 스쿼트 뭐 이런 거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스쿼트, 브릿지 이런 운동 용어가 안 나옵니다. 제 케이스 제가 올린 케이스 보세요. 운동 없어요. 맨 마지막에 제가 데드리프트랑 한발 스쿼트 시키지. 그전에는 뭐예요? 다리 그냥 올렸다 내렸다 그냥 내외전 외외전 이런 것만 합니다. 왜냐? 수축 인지가 안 되니까. 움직임 자체가 인지가 안 되는 상황이면은 그 기본적인 해부학 움직임부터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운동시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발상부터 하셔야지. 이런 운동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최고 난이도예요. 선생님이 이거보다 더 낮은 훨씬 더 낮은 동작의 움직임을 레슨으로 못한다. 그러면 이 회원 포기해야 돼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백날 시키면 도망가집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운동 처음 해보고 50대에다가 운동 설명 이해도 못하고 50견 있고 감각도 없는데 가동 범위도 안 나와. 이러면은 거의 이제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근육으로 치면은 이제 중환자예요, 중환자. 완전 마티에 간 겁니다. 이러면은 운동 잘못하죠. 그러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분들 보면 다 저런 분들이 운동하다가 용 쓰다가 저한테 오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고 해요.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7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견갑하는 운동은 없어요. 저 운동 안 시킵니다. 자, 아까 질문하신 건데 또 났구나. 잠시만요. 위에 뭐 아까 질문하신 건가? 자, 그다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7번 질문 한번 볼까요? 자, 고관절 쪽이 아프다고 해서 옆 대퇴근막 장군 쪽으로 통증이 이동했다. 지금은 허벅지 쪽이 더 아픈 상태입니다. 스쿼트 앉을 때와 일어날 때 하체 허벅지 힘을 잘 못 받습니다. 체해 충격파 여러 번 받았지만 더 아프네요. 고관절 내외 회전 운동해주면서 장요근 풀고 활성화해주면서 또 뭘 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고관절 못 쓰고 지금 허벅지를 과하게 쓰는 상태니까 당연히 고관절을 활성화 시켜야겠죠? 앉을 때 일어날 때 힘도 잘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것도 제가 할 말은 합니다. 체중이 뭐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왜? 지금 고관절 힘이 다 풀려서 보상작용으로 허벅지 쪽이 샜는데 허벅지 쪽에 때려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이 엎질러서 와르르 쏟아져 있는데 이 쏟아져 있는 물통을 세워야지 흐르는 물 닦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고관절 안 끼우면 보상작용은 계속 있습니다. 그럼 고관절을 정상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외전, 외외전 장요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포지션별로 가야 되죠. 누운 자세,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 요거를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순서대로. 지금 내외전, 외외전, 뭐 장요근, 고관절 신전, 굴곡 이런 거 주변부 고관절 주변의 움직임을 잡아주는데
포지션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 기립근보다 오른쪽 기립근이 두껍고 운동 시 오른쪽 기립근이 먼저 작동합니다. 측만도 없고요. 기립근 운동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 이것도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1차원적으로 그냥 이해하면은 한쪽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쪽만 쓸 의도가 없는데 한쪽만 커졌어. 그럼 반대쪽 하면 이게 균형이 되겠어요? 안 되면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상작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상작용으로. 왜? 내가 왼쪽 기립근만 과사용됐다는 거는 이미 골반부터 내 사용감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오른쪽 기립근만 해서 모양 예쁘게 볼록 튀어나와 봤자 나는 또 왼쪽만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왼쪽 기립근에 대한 과상 패턴이 고쳐져야 균형이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깨 한쪽이 올라가서 반대쪽 어깨 막 올리면은 그게 되겠어요. 이미 불균형이 난 거를 또 불균형으로 맞출 거야? 이거는 완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왼쪽 기립근에 대한 과사용 이 원인 자체를 해결해야 그게 고쳐지는 거지. 반대쪽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오른쪽 어깨가 올라갔으니까 왼쪽 어깨 올리면 이게 고쳐진 거야. 아니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한쪽의 기립근이 올라온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그쪽에 대한 골반에 대한 관전방 경사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왼쪽 골반에 대한 전후방 경사가 고장 났던지 혹은 뒤에도 대각선 패턴으로 쓰이기 때문에 왼쪽 기립근이 과사용됐다는 말은 오른쪽 둔근을 못 쓰면 그래요. 오른쪽 둔근이 고장 났거나 왼쪽 골반에 대한 전후방 경사가 고장 났거나 두 개 다이거나 걔를 고쳐야 좋아지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반대쪽 기립근 운동 따로 하시면은 큰일 날 뻔하셨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해볼까요? 마지막 질문. 자, 9번입니다. 마라톤 하시는 회원님입니다. 햄스트링 건염으로 햄스트링 건염이 있어서 둥근 통증으로 재활 중이신데 그러면은 햄스트링도 아프고 둥근도 아프신 거다 그쵸? 그럼 후면선이 다 아픈 거네요. 밸런스도 깨지고 저항을 주는 고관절 안정성 운동보다 햄스트링 신장성 운동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핀트를 잘못 맞추시면 안 돼요. 이거 완전 잘못했지. 보세요. 햄스트링 건염입니다. 둥근도 안 좋아요. 그럼 햄스트링 건염만 볼게요, 일단은. 햄스트링 건염은요, 햄스트링 과사용이죠. 햄스트링 과사용됐다는 말은 어딘가 못 썼다는 거죠. 그럼 햄스트링이 짝꿍은 누굽니까? 둥근이지. 분명히 둥근을 제대로 사용을 잘 못해서 햄스트링이 과하게 쓰이면서 햄스트링 건염이 갔는데 걷다 대고 햄스트링 신장성 운동화 못 잡니까? 더 박살 납니다. 이 핀트 잘못 맞추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무릎이 아파. 무릎 운동해야지. 허리가 아파. 허리 운동해야지. 어깨가 아파. 어깨 운동해. 이거는요, 더 박살 내는 겁니다. 이제는 적어도 제 유튜브를 하나라도 보셨으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역으로 가야 됩니다. 햄스트링이 과사용돼서 약해서 다친 게 아니라 과사용돼서 그런 겁니다. 마라톤 하잖아. 엄청 많이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둥근이나 고관절을 잘 못 써서 햄스트링으로 넘어간 거예요. 햄스트링 신장성 운동은 언제 하셔야 되냐면 햄스트링 건염 다 괜찮아지고 통증도 다 괜찮아졌어. 그 다음에 햄스트링이 정상화되면은 그때 햄스트링에 대한 신장성 운동을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재활 단계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다 좋아지고 나서 걔를 손봐야지. 이미 햄스트링 건염이 있는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둥근 고관절 주변을 먼저 안정화시켜서 애초에 햄스트링이 과사용되는 패턴 자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아시겠죠? 고관절 안정성 운동을 당연히 먼저 해야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인과 결과랑 원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이 쏟아져서 바닥이 젖는 겁니다. 바닥이 젖어서 물통이 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관절 주변을 못 쓰니까 햄스트링이나 종아리나 발바닥으로 보상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발바닥, 종아리, 햄스트링이 아프다는 거는 고관절이 먼저 망가져서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고관절 골반부터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순서가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미 햄스트링 건염이 갔잖아요. 햄스트링 근육이 아니라 건에 염증이 갔다는 거는 햄스트링도 이미 마트에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건까지 넘어갔는데 신장성 운동 잡아 늘리면은 햄스트링 파열됩니다. 강도 조절 잘못하면은. 이거는 완전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완전. 아시겠죠?